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의 동영상 도전기를 제작한 최수묵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동영상이 대세죠. 동영상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하고 지식을 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제작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젊은이들과 달리 노인들에겐 더욱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동영상 제작에 과감하게 도전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구연 동화를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이 그들입니다. 도시에 머물지 않고 산간벽지의 어린이들에게도 멋진 우리 동화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 제작에 나선 것입니다. 2년간에 걸친 유쾌 발랄한 그들의 도전기, 함께 시청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호기심 많은 아기 코끼리입니다. 옛날 옛적 아프리카 밀림에 아주 호기심이 많은 아기 코끼리가 살았어요. 근데 옛적의 코끼리는 코가 아주 길었다고 해요. 틀렸어요. 옛적에 반대로 해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뿌리 영감입니다. 선생님. 아이고. 괜찮아요. 거기 앉으면 목이 자꾸 막 천천히. 제가 그 탤런트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이 연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힘들어요. 옛날 먼 옛날에 이야기가 있었다네. 오늘에도 이야기가 있다네.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예비사회적 기업인 실버넷 TV 지역 봉사의 일환으로 영상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인데요. 그 이야기들을 제 살고 있는 그 동네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섬 지역이나 또는 어촌 또 산간지대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은 그 들을 기회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다 이걸 동영상을 올리면 많은 아이들이 이걸 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에 도전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한번 실행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듭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이야기 할머니들이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라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끔 동영상 제작 활동을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다녔었는데 한 유치원을 갔는데 이 애기들이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2개를 쓰고 갔더니 애기들이 이야기 할머니 마스크 2개 쓰고 왔다 막 그것도 애들한테는 뉴스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쳐다보면서 이야기 할머니 왜 마스크 2개 썼어요? 이야기 할머니는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다가 입에서 침 튀길까봐 마스크 2개 썼다. 그럼 막 좋아해요. 자기들을 위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요, 유치원에 오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마스크를 참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관장하는 국학진흥원도 같은 고민이라고 하네요. 현재 나가실 수 있는 할머니들은 다 대면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수도권이라든지 대면 활동이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통한 비대면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날 교육. 할머니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나름 구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 톱니바퀴 왼쪽 맨 처음 배운 것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영상 촬영하기. 사진 밑에 보면 사진 크기가 복잡하지만 하나씩 익혀갑니다. 사진 크기 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찾았어요. 사진 이렇게 있는 거에 옆에 보면은 이 사진 사이즈가 얼마짜리인지가 여기 써 있다고요. 밤늦게 끝난 교육. 하지만 귀가하는 발길은 가벼워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나설 시간. 먼저 삼각대 사용법부터 익힙니다. 나 홀로 영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하늘을 뜻하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왕자는 책을 읽으면서 팀을 이뤄서 영상 실습도 해봅니다. 영화 감독처럼 컷과 큐를 외칩니다. 카메라 준비됐나요? 오케이. 큐! 이번에는 장소를 성산사회복지관으로 옮겨 촬영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두꺼비랑 곰, 또 호랑이를 찾으려고 해요. 유튜브 동영상에 얼굴만 나오면 지루하겠죠? 다운로드를 해서 해상도가 여기 1920에 1280이니까 이거를 해상도까지 다운로드해서 그림을 꼼꼼히 출력하면 확인합니다. 되겠네요. 손자 손녀가 좋아할 만한 사진도 찾아봅니다. 우리 호랑이 한번 찾아볼까? 야, 이 호랑이 봐라. 호랑이가 전부 모습이 다르네. 자, 우리 어떤 호랑이가 제일 멋있는지. 자, 그거부터 한번 볼까? 이 호랑이. 어이구, 그렇구나. 도깨비가 나왔네요. 도깨비를 네. 찾긴 했는데 서양식 도깨비라 조금은 어색합니다. 실습을 끝마치고 마침내 본 영상 제작에 도전할 시간. 곱게 차려입은 한복이 화사합니다. 네. 긴장한 모습이지만 기대감도 만발입니다. 네. 세워놓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혼자 하실 때는 아저씨한테 여기 앉아서 보시라 그래. 내 얼굴 잘 나와요 하고서 여기서 보세요 하고. 네. 김 부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이 거지 녀석이 감히 누구를 속여? 한껏 감정을 실어 이야기에 박진감을 더해봅니다.
영상에서는 표정과 제스처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혜로운 셋째 딸에게 살림을 맡겼어. 언니들도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 드디어 각자 한 편씩 동화구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오늘 크로마키를 여러분들에게 배경으로 들려줄 멋진 이야기는 작품들이 콩 하늘과 탄생했습니다. 금강산 구경을 간 수달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위해 주머니를 만든 권시중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토끼와 자라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1차 작품을 시사회하는 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잊은 듯 뿌듯한 표정입니다. 옛날 키가 아주 큰 아이가 있었대요. 내가 키가 TV에 나오다니 커서 참 신기한 이름도 세상입니다. 키발이라고 했대요. 찍을 때는 좀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이야기를 중간에 조금 틀린 것도 또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좀 뿌듯한 그런 생각도 마음에도 들었어요. 금은 보화를 한번 딸이 둘이다. 나비야 청산가자. 이젠 카메라 울렁증도 없어진 듯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동화를 읽어봅니다. 이도 혹을 나한테 다 하고 그렇게 했대.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에 사용한 동화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네하고 같이 당신 자칫하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 어느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저작권에 걸린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최근에 만든 거는 최근에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하지? 이야기 할머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런 게 다 걸려요? 그럼 난 다시 못하겠네? 여태 외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럼 끝까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회의한 결과 다시 찍기로 했어요. 전래 동화는 저작권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전래 동화를 다시 찍기로 했어요. 사진도 찾고 영상도 다시 찍고 또 편집도 다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내용에 맞는 그림을 어린애들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애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노래도 이렇게 들려주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러므로 해서 또 이야기를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소품을 만든 것은 또 아이들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품을 만든 것입니다. 새 동화를 준비하고 그림과 소품도 다시 준비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엄마 닭이 배가 살살 아프더니 알을 낳았어요. 엄마가 알을 따뜻하게 20하룻밤 품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반짝반짝해서 안 되겠죠? 빼야지. 그냥 해요. 이게 뭐더라? 외가리. 응. 외가리야 어디 가니? 근데 뭐지? 금방이들. 왜? 응. 외가리야 어디 가니? 아니야. 엄마 따라가니? 그렇게 하나 둘 이야기 할머니들의 유튜브 영상은 다시 완성되어 갑니다. 네, 원래 그런
작년에는 이야기 할머니들에게 예쁜 한복 유니폼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똑같아요 다? 네. 국학진흥원이 이야기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든 유니폼입니다. 할머니가 되는 그 자격은 56세 이상 75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익인데요. 100명을 뽑는데 320명인가 왔대요. 지금은요 500명 뽑으면 5,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만만치 않죠. 아, 그렇군요. 합격을 하게 되면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에 2박 3일을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요. 정말 교육 빡셉니다. 이야기도 배울 뿐더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스킬을 다 배우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1년이면 32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2개의 이야기를 저희가 외웁니다. 그거를 외워서 가기 때문에 이게 합격을 하셨어도 외우는 거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해냅니다. 한 6분에서 7분 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아이들한테 아이 컨택 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해마다 다른 곳을 갑니다. 1년에 3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이니까 1년에 3군데씩 30군데 유치원을 갔죠. 작년에 갔던 곳은 올해 배치를 안 하고요. 항상 다른 곳을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거쳐가신 분은 총 6천여 명 정도 되고요. 현재 2021년의 경우 현재 3,300여 명의 할머니들이 8,500개소 정도의 기관에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이야기 구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야기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는 동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야기들과 다른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현 미담이라든지 기록문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전래동화 중에서도 보편적인 주제의식이라든지 공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래동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8,500개소 정도 파견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만여 개소 정도로 확대하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문화 소외 지역에 이야기 할머니를 파견하는 계획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야기 할머니들이 처음 동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셨거든요.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까 모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찍을 때는 참 어려움도 많았고 그랬는데, 처음 할 때는 설명대로 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왔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아들이 직장에서 휴가를 하러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찍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할머니들은 2년 만에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진흥원에서 그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거는 화면이 흐리게 나와서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제 그 스마트폰 뒤에 렌즈가 깨끗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시도해보면서 참 재밌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그 화면을 통해서,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반응을 얼른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반감되는 게 참 아쉽다 여겼었는데, 저런 산간벽지나 오지에서는 이렇게 만나기 힘든 거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면은 골고루 그래도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참 좋은 그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놓고 자축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마스크를 벗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들의 유쾌 발랄한 동영상 도전기,
앞으로 어린이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주기를 응원합니다. 산마을이나 섬마을 이런 도소벽제 이야기 할머니가 갈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면은 더없이 큰 보람이 되겠어요. 이야기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산골짝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이야기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곳까지 이 유튜브를 어린이들이 보고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 좋은 자료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찾다 보면은 거의가 사용할 수 없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